안녕하세요. DSR 제강 주주 여러분들. 저는 DSR 제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선별해서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DSR 제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영일만 관련된 시추 작업 관련 부품주로 좀 해당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어 로프 말 그대로 이 쇠로 되어 있는 이 밧줄이란 뜻이죠. 요게 이제 유전 시추할 때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시장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게 결국 주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말간 있었던 이 포항 영일만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하나하나 또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으니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간 나왔던 이슈들 함께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 액트지오 대표랑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Q&A 관련된 답변들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뭐 얘기들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나온 얘기들도 더 있습니다. 자, 일단 동해 석유전 가스가 더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유망구조가 작업이 된 부분이 뭐 한 7개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곳 이상이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동해 심해에 관련된 이 유망 구조가 7개 정도 도출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일단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을 보게 되면, 이번 분석과 검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아브레우 이 고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석유공사로부터 지난해 2월에 12TB, 굉장히 큰 자료죠. 두세 시간짜리 영화의 3,000편이 넘는 분량을 자기가 분석을 했는데, 요게 이제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 요게 이제 20년대에 들어서 최대의 어떤 석유 발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요때 당시에 가이아나 광구를 분석했을 당시에 이 현재 이 아브레우 대표가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현재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분석해봤는데, 여기에 나왔던 석유랑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장점인 점도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이아나 강구가 흑백 TV라고 하면 영일만 같은 경우에는 최신 고화질 TV 같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데이터 양도 많았고 뭐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분석 검증 과정을 도출하게 됐다라고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얘기한 게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7개의 유망 구조가 나오게 됐고, 결국에는 20%라고 하는 것은 5개 중에는 한 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7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파다 보면 한 개가 그래도 성공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한국석유공사가 이번에 액트지오에게 분석을 맡겼을 당시에 이 액트지오 법인이 말소된 상태였다, 뭐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도 못 낸 회사 뭘 믿고 도대체 맡기냐, 또 이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적인 부분이 또 의혹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 달부터 22년 3월까지 영업세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이 법인 자격이 이 박탈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체납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자격이 박탈된 게 아니라 일부가 제한이 됐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했을 당시에는 법인 자격 당시에는 유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난해 3월에 이 체납 관련된 세금도 완납을 해서 모든 행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액트지오가 매년 이 매출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만 원 정도 연으로 매출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구멍가게 수준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 3,700만 원 정도 연매출이 나오던 회사가 23년도 작년에 갑자기 매출이 한 60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이 갑자기 작은 회사가 60억이나 매출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이 국채 과제를 맡게 되면서 이 자문료를 크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도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게 받아서 60억이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는 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액트지오라는 사실 이 대표가 이번 자문으로 인해서 사실 요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여기 시추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떨어질, 그러니까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더 이득이 될 만한 사항들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한 자국민으로서 혹시나 그러한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사람이 이게 금전적으로 이 계약을 통해서 내가 더 알려질 수 있고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안 좋은 상황도 덮어가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신 분이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6월 중에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가 열린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6월 며칠 날 열릴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6월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략 회의가 개최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일정에 맞춰서 주가는 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추 작업이 올해 말이죠. 뭐 11월 달, 12월 달에 또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서 또 관련 일정이라던가 이런 회의 관련돼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가는 들썩일 수 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까지 해당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에 맞춰서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갔다가 다시 또 일정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일정주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분봉상에서도 그렇고 이 음봉과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래도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봉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추세 봤을 때는 이 추세선만 좀 타고 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무엇보다 이 시추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 관련주들이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 중에 하나인 이 DK락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추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소식 때문에 그러면 이 추후에 DSL 제강 역시도 이런 관련주로 언제든지 후발주자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그게 아니라 좀 스윙 관점으로는 요 양봉의 저점을 좀 이탈 안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베스트입니다. 원래는 이 양봉에 여기 한 절반 가격대를 좀 이탈을 안 해주고 여기서 이제 N자 파동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일단은 이 최근에 나왔던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 안 하는지 또는 이 저점의 추세를 밟고 단기적인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